안녕하세요.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. 지난주 현대차 주가가 처음으로 30만원 선을 돌파했습니다. 근데 이 타이밍이 아주 묘합니다. 그간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과 SDV,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해온 이 송창현 현대차 첨단 플랫폼 본부장 겸 포티투다 대표의 사임 이후 이어진 주가 상승이었기 때문인데요. 물론 현대차를 포함한 계열사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이외에도 있긴 했습니다. 미국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친 부분들도 있었고,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뒤집는 이 연비 규제 완화 정책이 이 기존 완성차 업체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. 이런 분석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럼에도 이 시장에선 이번 송창현 사장의 이 사임이 현대차 그룹의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.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사장이 사임을 했는데 주가가 올랐다?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는 곧 이 사장의 사임이 오히려 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.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뜻이기도 하고요. 실제로 현대차 내외부 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송창현 대표의 사임이 그간 현대차 그룹에 답보했던 자율주행과 연관이 있다. 이런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자율주행, 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부분에 이 송 대표에게 전권을 줬던 현대차 그룹의 전략이 사실상 실패 아니냐, 이런 냉철한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. 이 현대차 그룹 이 헤매는 사이 테슬라, GM, 중국 브랜드 차량들의 자율주행 기술이 저만치 앞서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도대체 현대차의 자율주행, 그리고 송창현 사장이 이끌고 있었던 이 포티투닷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씩 짚어보고, 또 이번 사임이 시장에선 다소 호재라고 인식하는 듯한데 과연 현대차의 앞으로의 자율주행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이 취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송창현 사장은 현대차에서 줄곧 일했던 인물은 아닙니다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HP 같은 이 글로벌 기업을 거친 뒤 이 네이버에서는 CTO, 그러니까 최고 기술 책임자를 지낸 IT 기술 개발자 출신입니다. 이 네이버에서 파파고를 개발하기도 했고요. 네이버에서 나온 뒤 2019년엔 코드42라는 회사를 세워서 독립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포티투닷입니다. 송 대표가 현대차 그룹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건 2021년입니다. 현대차 그룹이 모빌리티 서비스 전략 수립과 이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 타스 본부라는 걸 신설을 했는데, 그러니까 현대차, 기아 이런 조직들을 다 모은 타스 본부를 신설했는데 이 수장의 자리를 이 정의선 회장이 직접 이 송 회장을 영입을 해서 맡긴 건데요. 이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. 현대차 그룹은 사실 원칙적으로 외부 겸직을 조금 금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당시 계열사가 아니었던 포티투닷의 대표 자리도 보장을 해주고 여기에 현대차 이 타스 본부장 자리까지 함께 줬기 때문입니다. 이 겸직을 허용해준 거죠. 물론 그 다음 해인 2022년 현대차와 기아가 송창현 대표가 보유한 포티투닷 을 포함해서 이 지분을 대거 사들이면서 이 한 가족의 식구가 되긴 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송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1,500억 원의 거금을 지면서 지분 엑시트를 했습니다. 이런 엑시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송 대표는 포티투닷 대표와 이 조직 개편에서 재편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, 내비게이션, OS를 통합한 이 AVP 사업 본부장까지 맡았습니다. 그 본격적인 이제 현대차 사람이 된 거죠. 그리고 지난주 약 2년 반 만에 이 사임을 하면서 현대차 그룹과 동행을 마치표하긴 했지만요. 현대차 그룹은 이 기간 동안 이 포티투닷을 포함한 이 자율주행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. 특히 이 포티투닷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 구체적으로는 현대차가 1조 3천억 정도, 기아가 한 8천억 정도를 투입을 하면서 약 2조 1천억 원을 한 3년 동안 단기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. 제가 약 3년 전에 이 포티투닷이 이제 상암과 광화문에서 운영한 이 자율주행 택시 버스를 직접 타보며 이 취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. 당시 현장에서 만난 포티투닷 핵심 관계자가 아직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분야 이런 데에서 이제 모빌리티 시장에서 이 강력하게 시장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가 없는 상황이라서 현대차 그룹의 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강자가 없는
SDV 뭐 자율주행, OS 분야에서 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계획이다. 뭐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. 이 돈 많이 넣고 집중 투자를 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게 당시 현대차 그룹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로부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? 뭐 사실 내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개발이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긴 합니다. 하지만 적어도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체감할 만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이 그룹 차원에서 공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이 기간 동안 사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.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 경쟁사들은 빠르게 치고 나갔습니다. 이 대표적으로 테슬라는 완전주행 FSD를 고도화하는 데 성공했고 지난달 한국에서도 본격 서비스를 출범하기도 했습니다. 이후에 이제 뭐 이 한국에 상륙을 한 다음에 막 유튜브에서 굉장히 뭐 쇼츠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. 이 GM의 경우에도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 슈퍼크루즈라는 것을 이제 한국에 지난 10월에 출시를 했습니다. 물론 이거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는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경쟁사들이 이 완전 자율주행에 준하거나 거의 완벽한 거기에 달하는 이런 기술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경쟁사들이 계속 이런 기술들을 선보이는 동안 현대차는 조단위 돈을 투입하고 도대체 뭐 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실제로 뭐 GM이나 이제 테슬라가 한국에서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자마자 현대차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? 뭐 약간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. 물론 현대차 역시 완전히 손을 떼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라이다 방식이었던 현대차 자율주행 시스템을 카메라 기반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했는데 이게 송 사장의 주도로 이어지기도 했고요. 지금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봤을 때 이 카메라 전환은 좀 옳은 선택이기도 합니다.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돌리고 있죠. 또 현대차 자체 자율주행 기술인 아트리아 AI를 개발해서 27년까지 양산 차에 적용을 하겠다. 뭐 이런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개발 속도가 늦은 건 역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. 이 기술 개발이 왜 늦냐? 이 원인을 제가 뭐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습니다. 뭐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어디서 기술적인 챌린지가 있는지 뭐 알 수는 없죠 정확하게.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디테일 면을 떠나서 이 송 대표가 이제 들어와서 현대차의 이 자율주행이나 이 소프트웨어 SDV를 이제 본격적으로 주도하는 이 체제 하에서 이 다른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일단 대표적으로 기존 현대차와 협업,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요. 쉽게 말해서 그냥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. 한번 좀 냉정하게 송창현 사장의 입지를 현대차 내에서 입지를 생각해 볼까요? 물론 이 송 사장은 정의선 회장이 직접 영입해온 인물입니다.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측면에 관한 거를 송 사장에게 많은 권한을 주기도 했죠. 하지만 이런 권한을 주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송 대표가 꽉 쥐고 이 자율주행에 대한 모든 걸 진두지휘하긴 어려웠을 겁니다. 현대차 그룹이 이전에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기존 개발을 했던 연구진이나 실무진, 임원진들이 있었을 거고요. 그간 현대차 그룹 나름대로 그려온 그림들이 있었을 겁니다. 근데 송 사장 입장에서는 또 본인이 생각하고 그리는 AI, 뭐 자율주행, SDV 뭐 이런 청사진 그림들이 있어서 이 기존엔과 송 사장 간에 충돌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. 예를 들어서 칩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모두 자체적으로 현대차 그룹 다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기술 플랫폼은 현대차가 하고 뭐 하드웨어적인 면은 뭐 다른 곳과 협업을 하거나 뭐 조금 뭐 라이센스를 가져오든지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 면에서 이런 사소한 것부터 좀 부딪혔다고 합니다. 내 관계자를 이야기를 들어보면요. 그리고 또 기존 현대차 직원 뭐 임원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. 속된 말로 뭐 IT 기술 개발자가 뭐 차에 대해서 알겠어?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. 그리고 제가 과거 포티투닷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로는 약간 조금 송 사장 어디 한번 해봐
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. 약간 이런 분위기가 내부에서 있었다고도 합니다. 사실 뭐 이런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건 송 대표가 사임을 한 뒤 포티투다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. 내용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AI 디바이스를 만들겠다는 무모해 보이던 도전은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고 순탄하지 않았습니다. 이 테크 스타트업과 레거시 산업이 회사 사이에서 수도 없이 충돌했습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테크 스타트업 포티투닷을 말하고 있는 거고 레거시 산업 현대차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. 이런 둘 간의 충돌이 굉장히 계속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이 회사를 떠나면서 사실 회사의 한 대표가 이 조직을 떠날 때 뭐 글을 많이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뭐 소회를 밝히거나 감사함을 전하기 게 거의 조금 약간 국룰 아닌 국룰 이게 마련인데 이런 글에 이런 표현 막 충돌이 있었다 정말 힘들었다 약간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동안 이런 충돌이 있었다라는 걸 짐작해 하죠. 아마 이런 커뮤니케이션적인 충돌이 기술 개발이 늦어지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. 또 이런 충돌의 사례는 송 대표의 사임 이후에도 이어지는 듯합니다. 뒤에서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송 사장의 사임 이후 주말간 이 포티투닷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송 사장 사임 이후 시장에서 포티투닷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시각이 계속되자 약간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근데 이 영상 공개가 현대차의 논의 없이 공개됐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율주행은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라든지 뭐 메시지들이 나갈 때는 그룹 자체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내부 협의를 통해서 공개되기 마련입니다. 근데 이 포티투닷이 그룹과 협의를 하지 않고 영상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게 이게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여전히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서로의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. 포티투닷과 현대차 그룹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 내부 리더십 부재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. 이 송 대표는 개발자 출신으로 이전까지 이렇게 큰 조직을 이끌어온 이력은 없습니다. 뭐 이런 상황에서 포티투닷은 외부 인재를 공격적으로 늘려왔습니다. 급격하게 인원을 채용하면서 뭐 2021년 뭐 이때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였던 인력이 3년 만에 그 인원이 7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. 공격적으로 네이버 출신 인력부터 삼성전자, 뭐 마이크로소프트, 테슬라 개발자까지 그리고 여기에 기존 현대차 개발자들이 이제 모두 이제 포티투닷 한 회사에 모이게 된 거죠.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렇게 섞이는 과정에서 건강한 긴장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서로 경쟁하는 뭐 약간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이뤄지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이런 내부 조직과 구성원 간 융화 뭐 조화에 대해서 뭐 이런 송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지만 이런 경험이 없던 터라 한마디로 짬뽕탕이 됐다는 거죠. 다른 그룹 간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셈입니다.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이 송창현의 현대차 자율주행은 실패로 끝났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송창현 한 사람 때문에 현대차의 스텝이 꼬였다던가 송창현의 먹튀라던가 뭐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런데 이 송창현 대표에 대해서 너무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경쟁사 대비 늦어지고 있는 것도 맞고 이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 간의 조화를 잘 해내지 못했던 이 기업 경영자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. 근데 이 송창현이 이끈 이 3년의 시간의 의미가 뭐 완전히 뭐 무조건 실패로만 치부할 건 아니라는 거죠.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 현대차가 그냥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송창현 대표를 방치를 했다? 이건 송창현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현대차 그룹 내부에 그냥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라고도 입을 모읍니다. 지금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 있는 테슬라의 경우 2014년부터 주행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이 주행 데이터를 모아서 추론 훈련을 시킨 뒤 그나마 쓸만한 소프트웨어를 선보인 게 2019년으로 이 좋기 5년 정도 걸렸다고 하죠. 그러니까 송 대표가 이끈 자율주행
부서에서 3년에서 4년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고 해서, 그러니까 내놓은 게 없었다고 했다고 해서 뭐 이룬 게 없었다라는 거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박하다는 평가입니다.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이 송 대표 사임 이후 이 포티투닷에서 자율주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2분이 조금 안 되는 영상에서 뭐 도심주행, 차로 변경, 뭐 도심 우회전, 뭐 주차까지 모습을 모두 보여주는데요. 이 포티투닷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드-투-엔드 드라이빙, 그러니까 E2E 기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이 아트리아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영상인데, 영상만 보면 테슬라의 FSD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안정적인 주행을 해나가는 듯 해 보입니다. 물론 이 2분 남짓한 공개된 영상만으로 이 포티투닷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떻다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. 아무래도 자신들이 문제 없습니다 라고 공개한 영상이다 보니 자신들이 잘했던 것만 편집해서 올렸겠죠. 하지만 지금 현재 일부 언론에서 뭐 돈만 날렸다든가 스텝이 꼬였다든가 먹튀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다소 성급한 것 아닌가? 라는 이 영상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저번 달에 이 정의선 회장이 젠슨왕 엔비디아 이 최고 경영자와 만난 이 깐부 회동이 있었습니다. 이 회동 이후 현대차 그룹은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고요. 이런 엔비디아의 협력이 가능했던 것도 송 대표의 역할이 일정 부분 있었다, 뭐 이렇게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. 엔비디아가 GPU를 팔 때 그냥 팔진 않습니다. 이 파는 곳이 정말 AI를 돌릴 수 있는 곳인지, AI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 엔비디아도 다 따져 본다는 거죠. 자신들이 공급하는 GPU가 그 기업에서 정말 사용될 수 있는지, 그리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걸 다 따져보고 판매한다는 겁니다. 사는 현대차는 당연하고요. 근데 이런 GPU를 돌릴 수 있게 자율주행,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기반의 SDV 터전과 이 기본이 되는 컨셉, 운영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, 그리고 이걸 3, 4년 만에 만들어 놓은 역할을 송 대표가 했고, 이게 굉장히 컸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OS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런 기술이 조금 어느 정도 터전이 마련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예 엔비디아의 협력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현대차의 자율주행 사업은 진행될까?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.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? 뭐 사실 구체적인 방향성은 공개되지 않아서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, 어쨌든 송 대표가 일단 사임을 한 이상 현대차의 자율주행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. 그리고 그 전략 변경에서 현대차가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고요. 왜냐면은 지난달에 이 깐부 회동을 보면 말이죠, 이 송 대표 체제 하에서는 자율주행이나 SDV 같은 차량의 소프트웨어 전반의 모든 사안들을 현대차 그룹이 자체적으로 모두 해야 된다, 뭐 이런 기조였다고 합니다. 송 대표 체제 하에서는요.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뭐 아트리아 AI도 그룹 자체적으로 하고, SDV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다 하고, OS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뭐 AI 칩도 만들고 설계도 다 해야 된다, 뭐 이런 기조였다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GPU를 공급받기로 하고 사실상 엔비디아와 협력을 공식화한 이상 모든 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 뭐 엔비디아 칩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돌리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선해 나갈 거다,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는 이 자체적인 기술 도전보다는 엔비디아의 협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빠르게, 그리고 더 많은 부분에서 이 테슬라하고 격차를 축소를 견인할 거다, 이런 거를 현대차 그룹이 이제 좀 수뇌부에서 조금 분석을 한 것 같다, 이렇게 내다본 것 같다, 전략을 변경할 것 같다, 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대차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, 뭐 AI 주도권을 하려고 하면은, 계속 AI를 끌고 가려고 하면은 뭐 모든 걸 다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, 이거를 엔비디아하고 협업하면은 일정 부분 뭐 조금 엔비디아한테 좀 득이 되고, 뭐 우리나라 현대차는 조금 어떤 뭐 개발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이거에 관해서는 좀 삼성전자의 사례를 조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애플이 당시에 스마트폰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자신의 OS를 꾸리면서 이제 생태계를 구성을 했죠. 사실 그때도 삼성전자는 또 삼성전자의 나름의 뭔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. 뭐 소프트웨어 바다, 스마트폰 OS인 바다를 개발을 해가지고 한다거나,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 역시 자신만의 그 OS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거죠. 근데 이거 사실 실패로 끝났습니다. 근데 이 실패를 끝나면은
사실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. 삼성전자의 경우. 왜냐면은 안드로이드의 OS를 자연스럽게 입히면서 삼성전자의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안드로이드의 이 OS의 체제를 접목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시너지가 낮다라면서 주가가 다시 그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이 삼성전자 말고 뭐 피처폰 업체들, 그러니까 노키아라든지 뭐 블랙베리라든지 뭐 모토로라, 이 기업들은 우리가 다 할 거야라고 하면서 뭐 이제 계속 주도적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,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 현대차, 앞으로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현대차가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손을 잡은 거 자체만을 두고 막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아마 이제 지금 현대차 사장단 인사가 아마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 정도에 사장단 인사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과정에서 이제 포티투다 새로운 대표, 그리고 AVP의 이제 현대차의 그 자율주행을 이끄는 AVP 본부장도 이제 새롭게 선임이 될 거고요. 이런 사장단의 인사가 이제 결정이 나면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현대차가 어떤 자율주행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될지 이런 청사진도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. 그때까지는 조금 약간의 중립기여를 받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앞으로 이제 과연 현대차가 이 자율주행에서 좀 뒤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빠르게 쫓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